에반게리온 시리즈의 30주년을 맞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성대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에반게리온과 관련된 전시나 굿즈 판매, 가부키 공연, 신작 단편 애니 상영 외에도 원작자인 안노 히데아키, TV 애니메이션 시절부터 참여해온 추루마키 카즈야, 캐릭터를 연기한 성우진, 주제가를 가창한 타카하시 요오코까지 참여한 많은 이벤트가 있었지만 역시 가장 큰 뉴스는 에반게리온의 완전 신작 시리즈 프로젝트 기동 소식일 겁니다. 23일 이벤트 마지막 날 에반게리온의 신작 제작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티저는 TBS에서 극장판 방영 종료 직후 공개되어 영원한 여름방학. 여기는 우리들의 낙원, 여기는 우리들의 무덤. 들려오는 건 겁제의 노래. 그 넋이 평온하기를 같은 몇 가지 키워드와 단편적인 이미지가 공유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를 대강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신작의 메인 스태프 명단에 원작자인 안노 히데아키가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작은 에반게리온의 판권을 가진 스튜디오 카라와 애니플렉스의 자회사인 클로버워크스의 합작으로 진행되며 감독은 추루마키 카즈야와 스튜디오 카라 소속의 젊은 애니메이터 야타베 토우코가, 시리즈 구성은 게임 제작자로서 드래그온 드라군, 니어 시리즈, 애니 쪽에선 카미에라비에 참여했던 요코 타로, 음악은 니어 시리즈의 오카베 케이치가 맡는다고 합니다. 안노 히데아키는 전부터 쭉 에바의 건담화, 즉 에반게리온이란 IP가 계속 확대되길 원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예로 기동무 투전지 건담을 들었죠. 기동무 투전지 건담은 방영 당시엔 이질적인 콘셉트로 큰 비난을 받았지만 현재는 건담 시리즈 세계관의 자유도를 높여 이후 타 건담 시리즈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과 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노 히데아키 역시 완전히 새로운 에반게리온이 나오길 원했으나 아무도 만들겠다고 나서지 않아 스스로 V 건담격인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을 만들게 됐다고 밝힌 적도 있죠. 또 안노 히데아키는 전부터 젊은 애니메이터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 애니메이터 견본시를 프로듀스하기도 했습니다. 전술한 행적을 볼 때 안노 히데아키가 이번 완전 신작에서 한 발짝 물러난 건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닙니다. 본인은 참여하지 않지만 이번 신작은 안노 히데아키가 원하던 방향성에 따른 에반게리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작자의 의도는 이렇지만 팬덤 내에선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전기서사로 세계관 확장이 용이했던 건담과는 다르게 에반게리온은 이른바 세카이게라, 캐릭터의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캐릭터에 맞춰진 설정과 구원 서사가 바뀌는 순간 작품의 핵심이 변한다는 지적입니다. 건담에 비유하자면 평행 세계나 완전 다른 세계인 비우주 세기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우주 세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비우주 세기가 항상 듣는 말처럼 에반게리온이라는 상징만 남은 에반게리온은 더 이상 에반게리온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래 에반게리온이라는 콘텐츠를 즐겼던 이전 세대의 입장이며 현 세대를 위해 새로운 에반게리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신작이 나오게 되면 알 수 있겠죠. 신극처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만 없길 바라봅니다. 1998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의 속편 일명 데스페라가 곧 제작될 거라는 소문이 갑자기 서구권 애니메이션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은 세기말 무렵 애니를 논하면 꼭 한 번은 언급되는 애니로 난해하고 전위적인 연출과 구성으로 서구권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투니버스를 통해 더빙 방영됐기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데스페라는 1922년 일본을 배경으로 아인이라는 소녀가 미래를 보는 장치로 정보를 파는 남자와 어울리는 내용을 담은 소설로 이 소설의 애니와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는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의 각본가인 코나카 치아키,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의 캐릭터 디자이너 아베 요시토시,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의 감독 나카무라 류우타로우로 이 때문에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의 속편이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정확히는 정신적 후속작에 해당하는데요. 애니와 발표 후 무난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이 프로젝트는 나카무라 류우타로우 감독의 건강 문제로 2011년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무기한 중지가 발표됩니다. 결국 그가 췌장암으로 2013년 사망하게 되면서 프로젝트는 표류하기 시작하는데요.
2014년에는 아베 요시토시가 뉴질랜드에서 열린 코믹 컨벤션에서 새로운 감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으나 그 이후 한참 동안 다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후의 업데이트는 모두 코나카 치아키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코나카 치아키가 데스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었고 2021년에는 제작 자금의 80%가 마련됐지만 아직 착수까지는 갈 길이 멀고 시간이 흐르면서 배경, 캐릭터,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2025년으로 제작 자금이 모두 마련됐고 제작위원회도 구성했지만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 편수가 너무 많다 보니 스튜디오를 구하기 어려워 2027년에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근 20년이 다 되어가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 같달까요? Y2K가 유행 중인 요즘 긴 제작기간이 실이 될지 득이 될지 나카무라 류타로 없이 시리얼 익스페리먼트 레인 스타일을 계승할 수 있을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게 궁금한 애니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대 기세가 좋은 일본 솔로 아티스트를 꼽자면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이 있죠. 바운디가 첫 단독 내한 공연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아시아 아레나 투어 2026을 통해 내한 공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11일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고 합니다. 대중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는 아티스트임은 물론 2022년부터는 애니메이션과의 타이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리고 있죠. 스파이 패밀리의 엔딩 테마 마지막 일정. 사카모토 데이즈의 첫 번째 오프닝 테마 달려라 사카모토. 히카루가 죽은 여름의 오프닝 테마 제외 등 다수의 애니메이션 테마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9월 19일, 20일 양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야나기나기도 단독 내한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한국에서 공연을 하긴 했지만 단독 공연은 처음인데요. 야나기나기는 우타이테로 활동하다 음악 서클 슈퍼셀의 나기라는 명의로 게스트 보컬로서 참여해 괴물 이야기의 첫 번째 엔딩 테마 네가 모르는 이야기. 나루토 질풍전의 14번째 엔딩 테마 물거품 불꽃을 부르기도 했고 슈퍼셀을 떠난 이후에는 야나기나기라는 명의로 2012년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해 역시 내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됐다의 첫 번째 오프닝 테마 눈이 높다. PA워크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잔잔한 내일로부터의 엔딩 테마 아쿠아테라리움 등을 불러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친숙한 가수일 겁니다. 공연은 가빈 아트홀에서 5월 10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짧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